가을의 끝자락,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마포구 대흥동 경의선 숲길, 일명 철길공원 옆에 새로 리뉴얼한 건물 반지하 14평 칵테일바 인테리어 작업 과정을 소개한다. 건물 전체 리뉴얼을 하면서 바닥 방수를 했고 빔으로 보강을 했고 석고보드로 벽을 마감하다 말았고 창과 문틀도 일부 마무리를 하다 말았고 퍼티를 하다 말았고 여러 가지로 하다 만 게 많아서 그것들부터 손봐야 했다. 우측 코너 여성 작업자가 있는 곳은 턱이 있는 곳으로 화장실의 배관이 지나가는데 턱을 일부 깨고 상하수도 배관을 찾았다. 신설될 주방은 배관이 있는 곳의 건너편이라서 두꺼운 석고보드 가벽의 가장 아래 부분의 석고보드를 일부 자르고 벽 속으로 상수도와 하수도 관을 예정된 주방 쪽으로 임시 배관을 했다. 바 테이블과 싱크대, 제빙기 등의 위치가 확정되기 전이라서 스타코 위에 에폭시 프라이머를 바르고 프라이머 위에 라이닝 작업하고 있다. 라이닝 작업은 고르게 펴 바르는 게 관건이다. 3일간 라이닝 양생을 하고 바닥 보양을 철저히 한 후에 목공 작업에 들어갔다. 당초에는 천정이 낮아 배관이 많이 지나가는 안쪽 일부만 천정을 새로 하려고 했으나 천정의 콘크리트 상태도 좋지 않고 전선과 빔의 노출도 너무 어수선한 느낌이 들어 빔은 감싸고 천정은 최대한 높여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다. MDF로 마감을 한 천정을 본 주인장이 도색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좋겠다고 한다. 칵테일바는 와인바와 달리 주방이 찾지 않은 공간이 많다. 그리고 주방 뒤쪽 벽은 모두 술과 잔을 수납할 선반과 수납장으로 짜여져야 한다.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바텐더가 술잔과 술병을 꺼내고 다시 넣기 편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주방 뒷벽을 꽉 채워 수납 선반을 만들고 뒤로 나가는 철문을 고정하고 그 자리에는 60cm 깊이의 좌우폭이 약 1터가 되는 장식장을 만들었다. 술이 들어갈 장식장에 여닫이 문을 달고 조명을 켜니 아직 미완성인데도 그럴듯하다. 뒷벽 선반 아래 90cm 높이로 좌우 5m 50cm 구간에 테이블을 만들고 하부에는 식기세척기, 제빙기, 냉장고 등이 들어가게 하고 남는 공간은 수납 공간으로 만들었다. 칵테일바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바 테이블이다. 주방 쪽에서는 하부에 싱크대, 냉장고, 냉동고 등이 들어가고 홀 쪽은 손님의 무릎 공간을 깊게 확보해 달라고 했다. 하부 마감은 템바보드를 요청했고 바 테이블 아래에 간접 조명을 달았다. 멀바우 상판을 제외한 목재에는 앤티크 컬러 스테인으로 착색하고 무광 우레탄 바니시 마감을 했다. 화장실이 홀 중앙에 있기 때문에 드나들 때마다 시선이 바텐더와 다른 손님들과 마주칠 우려가 있어서 밖으로 열리는 문을 안으로 열리도록 개조했다. 그리고 문 앞쪽에 각재로 파티션을 하고 시선 높이 부분은 템바보드로 마감하고 파티션 안쪽 벽에 거울과 조명을 달았다. 공간이 반지하라 창밖은 바로 도로와 수평을 이룬다. 게다가 수도 계량기가 있는 쪽이 높아서 비스듬히 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테이블을 놓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라 방부목 데크를 했다. 방부목 데크 공사는 건축주가 공사비를 지원했다. 칵테일바 주인장이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것이 창과 문이었다. 데크가 완성되어 가자 어수선했던 공간이 정리가 되면서 테이블을 놓아댈 만한 쓰임새 있는 공간이 되었다. 창은 바꾸기로 했는데 디자인을 정하지 못했고 철제 틀의 유리문도 바꾸고 싶은데 대안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제안을 했다. 일단 기존 창문과 유리를 철거하고 각각 합판으로 2짝 문을 제작해 달자고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그리고 출입문도 세시 부분을 합판으로 감싸서 목재로 제작된 문처럼 보이도록 개조했다. 이번 칵테일바 작업을 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낙엽송 합판을 몇 장 사용했다. 창문은 12방수 합판이다. 합판과 방부목으로 치장을 하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도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다. 목공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목재 가구의 스테인 작업까지 진행하고 천정과 벽의 도장 작업에 들어갔다. 오일 스텐 작업까지 마치고 난 후의 외부 모습이다. 기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되었다. 하루를 천정과 벽에 퍼티 작업을 하고 오렌지 빛깔이 미세하게 비치는 화이트를 발랐다. 쥔장의 소신이 우드앤 화이트인데 전구를 주광색으로 할 예정이라 순백색은 차갑게 느껴질 우려가 있다며 선택한 컬러다. 뒷벽의 술 진열장과 바 테이블 위의 조명과 바 테이블 아래의 간접 조명 모두를 주광색으로 선택했는데 칵테일과 술잔의 컬러가 왜곡되어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해는 가는데 너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창측 레일 조명은
전구색으로 가자고 해서 일단 그렇게 결정했다. 그리고 바닥은 에폭시 마감을 하기로 했는데 진장이 선택한 스타코 컬러는 황토색이었다. 그런데 막상 라이닝을 도포한 후에 보니 전체적으로 탁한 느낌이 들고 바 테이블 등의 목재가 바닥 컬러에 묻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라이닝 4마를 더 사다가 근분을 진하게 배합해 도포해버렸다. 진장과 상의하지 않은 채 물론 추가 비용 청구 같은 것은 할 생각이 없었다. 늙은 페인트공은 기존 바닥도 좋은데 뭐하러 돈을 쓰냐고 하더니 작업이 끝나자 역시 바뀌니 좋구먼, 훨씬 낫네 하신다. 이 사진의 공간은 화장실 옆에 구석진 자리로 위로는 천정에 1층에 오폐수관이 지나가는지라 낮고 아래는 좌측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폐수관이 지나는지라 바닥을 높여서 정말 어정쩡한 곳이었다. 게다가 안쪽 벽에는 커다란 철제 전기 분전반함이 자리했다. 주인장은 창고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큰 창고가 있는지라 조금은 은밀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내게 맡겨달라고 했다. 분전반은 합판으로 감싸고 문짝을 만들어 달고 그 옆은 소품 선반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선반 아래 간접 조명을 넣고 내려온 천정의 끝선에도 간접 조명을 넣었다. 그리고 우측에 있던 큰 창에도 선반을 만들어 끼워 넣기 해서 막아버렸다. 장식장과 선반의 간접 조명은 선반 안쪽 하부에 설치했는데 이렇게 해야 술병의 실루엣이 이쁘게 보이기 때문이다. 전선은 술병을 놓으면 보이지 않게 된다. 인테리어 작업이 95%가량 완료된 모습이다. 장비를 치우고 청소를 하고 조명을 켜니 제법 아름다운 공간이 나온다. 그런데 조명이 지나치게 밝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스위치의 광량을 조절할 수 있는 조광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칵테일 바의 상판을 팔로 기대 누르면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너무 길고 무릎 공간을 깊이 준 결과다. 욕심을 부리다 보니 전체적으로 조명이 너무 많이 설치되었다. 천정 간접등과 레일 등뿐만 아니라 선반과 장식장 안에 간접등까지 뿐만 아니라 바 테이블 상판 아래 간접등도 있다. 반지하이지만 건물 맞은편이 공원이라 하루 종일 적당량의 빛이 깊숙이 들어온다. 채광이 좋으면 환기도 잘 되고 습기가 차지 않아 실내의 쾌적함이 잘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템바보드에 라커 페인트 투명 무광을 칠했는데 절반 가까이 하얗게 솜처럼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했다. MDF를 깎아 만든 템바보드는 반다령 표면이 거친 편인데 라커 페인트를 칠했더니 거친 표면이 솜털처럼 포슬포슬하게 일어나 허옇게 보인다. 하는 수 없이 모두 뜯어내고 재시공을 한 후에 스테인으로 마감했다. 시행착오는 어디에서나 있는 법이다. 칵테일 바의 상판을 팔로 기대 누르면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까치바를 만들어 보강했다. 간접 조명도 너무 밝다고 해서 30 몰딩으로 커버를 덧대었다. 조명을 교체할 때 좀 번거로워졌지만 눈부심 방지되는 효과는 충분히 얻었다. 인테리어 작업이 끝나자 수백 병의 고급 위스키와 럼주와 보드카가 들어오고 처음 보는 향신료와 음료들이 쌓여갔다. 창을 막고 설치된 매입 선반은 장식장이 되었다. 주방 안쪽 창도 절반은 선반으로 변신시키고 일부만 환기창으로 남겨두었는데 칵테일바 사장님의 만족도가 높았던 작업이다. 지금까지 칵테일바 인테리어 작업 전 과정을 보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